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2018년 부산에 사셨던 최병수 할아버지의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의학도 포기한 희귀병을 가족의 사랑과 불굴의 의지로 극복한 놀라운 여정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세수를 하고 옷을 입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어려워진다면? 온몸이 서서히 돌처럼 굳어간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최병수 할아버지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2018년 4월, 최병수 씨는 68세에 은퇴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40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그는 은퇴 후에도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수학을 가르치며 보람찬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할아버지, 오늘도 수학 가르쳐 주실 거예요? 동네 아이들이 찾아올 때마다 최 씨는 행복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분수를 배워볼까? 칠판에 글씨를 쓰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내 오른손이 좀 이상해. 아내 정순옥 씨에게 말했죠. 왜? 어디가 아파? 아픈 건 아닌데.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 처음엔 단순한 관절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의뢰 찾아오는 증상이려니 했죠. 파스를 붙이고 찜질을 하면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오른손 전체가 뻣뻣해지기 시작했죠. 글씨를 쓸 수가 없어. 최 씨는 왼손으로 칠판에 글씨를 쓰려 했지만 40년간 오른손으로만 써온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동네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데요. 약 처방해드릴게요. 하지만 약을 먹어도 증상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2주 후에는 오른팔 전체를 움직이기 어려워졌죠. 선생님, 오늘은 수업 못하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선생님이 좀 아파서. 처음으로 수업을 취소한 날, 최 씨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대학병원 신경과를 찾은 것은 증상 시작 한 달 후였습니다. MRI 근전도 검사, 혈액 검사. 수많은 검사를 거친 끝에 나온 진단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진행성 고라성 섬유형성증 FOP입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근육과 인대가 서서히 뼈로 변하는 병입니다. 뼈로 변한다고요? 아내 정순옥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800명 정도만 보고된 극히 희귀한 질환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로선 치료법이 없습니다. 진단을 받고 나온 최 씨 부부는 병원 로비에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돌이 된다는 거야? 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으로 병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나온 정보들은 절망적이었죠. 제2의 골격이 형성되는 병, 살아있는 조각상, 20년 내 대부분 사망. 아빠, 무슨 일이에요?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딸 은정 씨가 물었습니다. 최 씨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관절염이 좀 심해서. 하지만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증상은 빠르게 진행됐으니까요. 오른팔에 이어 왼팔도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을 돌리는 것도 어려워졌죠.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젓가락을 잡는 것조차 힘들어진 최 씨를 보며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떠먹여줄게. 걱정하지 마. 2018년 7월 진단 3개월 후, 최 씨는 거의 전신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화장실을 가는 것도 혼자서는 불가능했죠. 아버지, 제가 일 그만두고 내려올게요. 딸 은정 씨가 결심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던 그녀는 망설임 없이 사표를 냈죠. 무슨 소리야. 내 인생이 있잖아. 아버지가 제 인생이에요. 아들 민수 씨도 매주 대구에서 부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엔 뭐 하고 싶으세요? 나는 아이들한테 수학을 가르치고 싶구나. 꼼짝도 못하는 몸이지만 최 씨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때 막내 아들 민수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버지, 온라인으로 수업하시면 어때요? 온라인?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는 아버지 앞에 노트북을 설치하고 웹캠을 달았습니다. 손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으니까요. 자, 오늘은 1차 방정식을 배워볼까요? 화면 속 아이들을 보며 최 씨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온라인 무료 수학 교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전국에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최 씨의 수업을 듣기 시작했죠. 최
최 선생님, 오늘도 수업해 주셔서 감사해요. 채팅창에 올라오는 아이들의 메시지를 볼 때마다 최 씨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2018년 10월 한국의 한 대학 연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FOP 환자분들을 위한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완치는 아니더라도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희망. 가족들은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해보겠습니다. 최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임상시험 참여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매주 서울까지 가야 했고 각종 검사를 받아야 했죠.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최 씨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업고 가면 돼. 아들 민수가 나섰습니다. 아니야, 내가 운전할게. 딸 은정도 거들었죠. 나도 같이 가마. 혼자 가게 둘 순 없지. 아내도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온 가족이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5시간. 최 씨에게는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지만 가족들의 사랑이 그 고통을 견디게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세요? 응. 오른쪽 어깨가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아. 작은 변화에도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2019년 1월 임상시험 3개월째. 극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병의 진행 속도는 확실히 늦춰졌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최 씨의 마음가짐이었죠. 나는 이 병에 지지 않을 거야. 최 씨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비록 몸은 굳어가고 있었지만 정신만은 굳어지지 않기로 결심했죠. 온라인 수업도 계속됐습니다. 이제는 수학뿐만 아니라 인생 상담도 했죠. 선생님, 저는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선생님도 이렇게 아픈데 포기하지 않잖니? 최 씨의 이야기는 언론에도 알려졌습니다. 돌이 되어가는 선생님, 그러나 교육은 계속된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죠. 최 선생님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선생님이 계시는 한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최 씨에게는 최고의 약이었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한 제약회사에서 FOP 신약을 개발했다는 것이었죠. 한국에서도 곧 사용 승인이 날 예정입니다. 담당 의사의 말에 온 가족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2019년 6월 드디어 신약 투여가 시작됐습니다. 이 약이 완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의사의 설명에도 가족들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첫 투약 후 2주. 여보, 내 손가락 좀 봐. 최 씨가 오른손 검지를 조금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6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아빠, 손가락이 움직여요. 은정이 소리쳤습니다. 정말이네. 아버지. 민수도 환호했습니다. 온 가족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죠. 한 달, 2달. 호전은 느리지만 확실했습니다. 목을 조금씩 돌릴 수 있게 됐고 팔도 약간은 들 수 있게 됐죠.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이 조금씩 가능해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좋아지고 계시네요. 온라인 수업의 학생들도 기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응원해준 덕분이야. 최 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2019년 12월 최 씨는 1년 만에 혼자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비록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지만 스스로 서고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죠. 2020년 최병수 씨는 희귀병 환자와 가족을 위한 희망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이 학교에서는 공부뿐만 아니라 삶의 희망을 가르쳤죠. 여러분, 병은 우리 몸을 아프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정신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최 씨의 강의를 듣는 환자와 가족들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내 정순옥 씨도 함께했습니다. 간병하는 가족들도 힘들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딸 은정 씨는 간병 경험을 살려 의료사회복지사가 되었고 아들 민수 씨는 희귀병 연구를 위해 의대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한 가족의 아픔이 더 큰 사랑과 나눔으로 이어진 것이죠. 최병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힘. 둘째, 가족의 사랑과 헌신이 만들어내는 기적. 셋째, 아픔 속에서도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마음. 2024년 현재 최 씨는 여전히 투병 중입니다. 완치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호전됐죠. 매일 아침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전국의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선생님, 오늘은 무엇을 배워요? 오늘은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워볼까? 최 씨의 대답에 아이들이 웃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최 씨는 살아있음을, 그리고 살아갈 이유를 찾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최병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돌처럼 굳어가는 몸속에서도 피어난 희망의 꽃을, 그리고 그 꽃을 피워낸 가족의 사랑을. 질병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최병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병을 통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건강한 일상의 소중함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마이너스 손가락을 움직이고 목을 돌리고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실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둘째, 가족의 힘입니다. 최 씨가 절망의 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가족들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어려울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셋째, 나눔의 가치입니다. 자신이 가장 힘들 때조차 다른 사람을 돕고자 했던 최 씨의 마음,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도 치유의 힘이 되었습니다. 넷째,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끊임없는 노력과 의학의 발전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최병수 씨는 희망학교를 통해 전국에 5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희귀병 환자들도 있고 그들의 가족들도 있으며 단순히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의사가 되기로 했어요. 선생님 같은 환자분들을 돕고 싶어요. 한 학생의 편지를 받고 최 씨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꿈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동했던 것이죠. 최 씨의 이야기는 의학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FOP 연구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쏟아졌고 한국도 희귀병 연구의 선두 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병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혹시 나라면 견딜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최 할아버지처럼 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최병수 할아버지는 오늘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비록 움직임은 제한적이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차고 따뜻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감사하셨나요? 화면 속 아이들이 하나둘 대답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요. 엄마가 밥을 해주셔서요. 친구와 놀 수 있어서요. 최 씨는 미소를 짓습니다. 맞아요. 그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것이 최병수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고 나눌 것을 찾는 삶. 그것이 진정한 치유이고 진정한 기적이라고. 여러분도 오늘 하루 감사한 것들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다면 작은 관심과 사랑을 전해보세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최병수 할아버지처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